제3장 좋은 생각이 좋은 관계를 만든다. 기대치를 낮추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걸음 속도를 모른 채로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걷는 속도에 따라가자, 따라잡자라는 생각이 들어 무리하기 십상입니다. 늘 100점 만점과 같은 완벽을 추구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노력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걷는 버릇을 들이고 숨 돌릴 여유 시간을 갖는다면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점점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력 질주를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천천히 걸으면 보일 테니까요.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여기저기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을 기하지 말고 작은 욕망을 갖는 것이 인생을 편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둘러보면 그 원인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지나치게 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상사와 후배 등 고민스러운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잘 살펴보면 그 어떤 경우라도 상대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높기 때문에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상사는 기계에 약해서 항상 이것저것 물어옵니다. 도무지 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한 주부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장 동료나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마다 대접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에 등장한 상사도 남편도 그들을 대하는 상대에 따라서 그 인상이 상당히 변할 것입니다. 기계에 약한 귀찮은 상사는 잘난 척하지 않은 좋은 상사로, 집에 사람들을 몰고 오는 남편은 친화력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대에 대한 요구 수준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치가 높을수록 상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 이상적인 상사, 이상적인 남편을 얻는 것은 어차피 무리 아닌가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 상대의 좋지 않은 인상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 수준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높이 설정할수록 갑갑해지고 낮게 설정할수록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우선 높이 설정한 경우인데 아무리 우수한 인재라도 언제나 100점 만점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는 마치 시험의 답안지와 같은 것으로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95점을 받기도 하고 89점을 받을 때도 있으니까요. 100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이외의 점수는 모두 실패나 다름없습니다. 80점도 커다란 실패, 60점은 치명적인 실패죠. 이렇게 보자면 언제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낮게 설정한 경우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80점으로 설정해 놓으면 80점으로 성공, 100점이라면 대성공, 60점을 받더라도 커다란 실패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60점으로 설정한다면 마음에 더욱 여유가 생길 테고요.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100%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좌절하며 쉽게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인생이 즐겁지 않거나 거기에 더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면 그것은 손해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요구 수준을 낮추는 일이야말로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음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난감함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힘. 저도 자주 여행을 떠납니다만 여행에는 언제나 변수가 생깁니다. 트래블은 트러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행에서 100%를 기대한다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털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행 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음식이 입에 맞질 않는다. 호텔이 불편하다. 같이 일행 중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다. 피곤하다. 졸리다. 덥다. 춥다. 모두 열거하면 끝도 없죠. 이런 생각은 태도로 드러납니다. 표정과 말투로 배어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 심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모처럼의 여행 분위기를 흐리게 되어 일행들로부터 미움을 살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편이기에 사소한 문제로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응책을 마련하려 애쓰죠. 이런 종류의 문제를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는군요. 어머니는 오히려 문제 대환영이라고 할 정도로 남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극성스러울 정도의 호기심과 낙천적 사고를 가진 덕택에 여든이 다 된 나이에도 남극을 탐험하고 에베레스트 등반도 도전하는 등의 커다란 모험을 하셨습니다. 100%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면 많은 문제를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행을 더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외국으로 여행을 자주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자국의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와 같은 곳에서 익숙한 음식만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거 시켰다가 입에 맞지 않으면 돈 아깝잖아. 속 편하게 늘 먹던 걸로 먹자. 이처럼 언제나 먹는 음식만 먹는다면 여행을 충분히 즐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입에 맞는 자국의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국내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을 떠났을 때만큼은 무엇이든 먹어보세요. 무엇이든 먹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메뉴판에서 하나를 골라 주문했더니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이나 의외의 모양을 한 음식이 나왔다고 합시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음식은 강렬한 인상을 주게 되어 언제까지도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함께 간 친구에게 그때 그 음식 정말 맛없었어. 좀 황당했지. 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즐길 줄 안다면 여행 친구로 좋습니다.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문제에 대한 면역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와 함께 여행지 곳곳에서 여러 가지 맛의 음식을 먹어보는 등의 경험을 한다면 평생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감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한때 매스컴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것이 IQ에 대응하는 EQ였습니다. E는 감성, Q는 지수, 즉 직역하자면 감성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훌륭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IQ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나 윤리관 등으로 그 지표가 되는 EQ입니다. 그런 EQ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기 기분을 파악하고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결단을 내리는 능력. 두 번째,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 좌절했더라도 낙관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격려하는 능력. 네 번째, 타인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능력. 마지막 다섯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능력. 예전에는 IQ가 우선시되어 EQ를 높이기 위한 교육은 등한시했습니다. 정해진 답을 암기해서 답안지를 메우는 훈련은 열심이어도 마음을 기르는 훈련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력주의를 버리고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 EQ입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선상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다른 승객들을 관찰해보면 장시간의 여행에 적합한 사람은 EQ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항상 납득할 만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바로 아침 기온에 적당한 복장을 정해야 하고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일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육지로 내려가 관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추우니까 두꺼운 옷을 입어야겠다. 오늘은 속이 좀 불편하니까 아침은 간단하게 먹자. 이런 식으로 작은 일에도 납득할 만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하루를 쾌적하게 보낼 수도 즐길 수도 없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억지로 식사를 한다면 종일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행과 잘 지낼 수도 새로운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도 없습니다. 선상 여행에 참가하는 이들은 대부분이 그에 적합한 분들이지만 가끔 EQ가 낮아 배 여행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 충동적이다, 완벽주의자로 사소한 일에 집착한다 등입니다. 역시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많고 작은 실수에도 분노를 느끼는 등 모처럼의 여행을 만끽할 줄 모릅니다. 틈만 나면 재미없다, 맛없다, 싫다라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른 여행객들 전부가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 사람도 주위에 피해를 줍니다. 모든 일에 여기가 재밌어요? 이게 맛있어요? 선물론 이게 좋아요? 라고 누군가가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여행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한둘은 있죠.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여온 사람은 스스로 납득할 만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여행지에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유 시간을 제대로 즐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혼자서는 느긋하게 앉아서 음료수 한 잔 마시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닌 기억만 남을 것입니다. EQ를 높이면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100%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향해서 전력 투구의 자세로 노력한다는 것은 물론 멋진 일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유 없이 노력만 한다면 의외로 잃는 것도 많다는 사실은 이제 아시겠죠? 노력주의를 버리고 잃는 것들에 대해 눈을 돌린다면, 그리고 여유라는 편안한 시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틀림없이 조금씩 날이 개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노력주의로 일관, 쉬지 않고 달려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의식적으로 그 속도를 줄여보세요. 완벽주의자들은 전속력으로 걷기에만 정신이 팔려서 주위를 둘러볼 여유 같은 것은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곁에서 보고 있으면 언제나 날카로운 분위기여서 접근하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과감하게 이 태도를 버리면 자아내는 분위기도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생겨난 몇 퍼센트의 여유가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여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생활이나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된다면 자석처럼 주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러한 태도와 여유를 배우고 싶어서 편안함을 전달받고 싶어서 곁에 있겠죠?